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조국을 교수직에서 드디어 파면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어요. 기소한 지 무려 3년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을 해보셔도 조국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자,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의결을 드디어 했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대 측이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6월 13일 바로 오늘자로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거를 의결했다, 이렇게 결정 자체는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좌파 쪽 인간들이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순순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국 측에서는 성급한 조치에 유감이라면서 즉각 불복해가지고 부당함을 다퉈보겠다라고 끝까지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경이야 당연히 조국은 벌을 받아야 된다, 교수직에서 이 인간은 쫓겨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이 사건이 여러분들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3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었고 지금 사건 흐름은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2019년 12월 당시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그러니까 저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때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당시 국민들이 워낙에 크게 난리가 났던 대규모 사건이다 보니까 저기까지라도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까딱 잘못하면 저 사건조차도 사실 흐지부지 묻힐 뻔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후 1개월 뒤에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 이 인간이 맡고 있던 보직에서만 직위 해제가 됐다 뿐이지, 서울대 교수라는 일반 대중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신분 자체 타이틀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직위라도 일단 해제가 그래 됐다면, 뭐 안 되는 것보다는 좋죠. 그 직위 해제라도 됐다면 그 뒤로는 빠르게,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수라는 뜻이니까 징계 절차까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이제 그렇게 안 쉽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과거 시점인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중간에서 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인즉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징계를 계속해서 미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는 됐는데 최종적인 어떤 그 교수 타이틀, 신분 자체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 이게 그래갖고 시간을 얼마나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 지난해 7월 달이 돼서야 겨우겨우 징계 의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저 7월 이전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알다시피 작년 초중반에 여러분들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리고 석연찮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파가 정말로 어렵게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대선 승리라는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야 고작 이런 교수 같은 인간 나부랭이 하나 징계 절차가 겨우겨우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은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제정신 박힌 순수한 대학이었으면은 그 정권이 뭐 문재인 정권 시기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제정신 박힌 순수한 대학이었다면 조국 사건이 처음에 터지자 말자 당연히 즉시 징계 절차를 원리 원칙대로 밟아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참 이런 일 따위 하나를 몇 년이 넘게 질질 끌어왔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오늘 시점이에요.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한다라는 의결이 참 다행스럽게도 바로 오늘 일단 나왔습니다. 정말로 오래 걸렸어요. 자, 이러면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주문과 그리고 또 이유를 적은 징계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장은 통고된 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자, 다만 웃긴 게 총장 처분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아직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종 재가가 뜰 때까지. 자, 물론 총장의 마지막 결재가 뭐 그렇게 중요한 효력을 가지냐 뭐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이거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인 듯 하기는 합니다. 이제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절차상의 명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시켜야 된다라는 의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결이 뜨기는 했습니다. 자,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약간 숨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막상 그러니까 조국 하나 따위를 도려내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일이 어렵게 떠듬떠듬 느릿느릿하게 진행되어 왔나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권이라도 바뀌거나 1심 재판 결과라도 뜨고 나서야 일 처리가 마지못해 마치 눈치를 보듯 하기 싫은 일을 억지하듯 겨우겨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떠듬떠듬.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를 우리 사회에서 도려내는 것조차 기간이 3년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끝판왕인 각 정부 부처 장관들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인간 잘라내는데 거의 한 정권에 가까운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른 정치인들 같았으면 진작에 날아갔겠죠. 자, 조국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명하죠. 딸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요 혐의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들입니다. 자, 저게 근데 참 여러분들 언제적 사건입니까? 그죠? 조국이 도대체 언제적 그 퇴물입니까? 근데 이게 올해 2월이 돼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다라고 해요. 정말로 오래 걸리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모두 둘 다 이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2심 재판이 진행되려면은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끌리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이겨가지고 정권이 바뀌거나 1심 판결 하나라도 뜨고 나서야 심의 절차가 재개되고 겨우겨우 파면 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 처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석구석 좌경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우파였으면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국 자녀 비리 레벨의 그런 거대한 빅뉴스 사건이 터졌을 때 진작에 그냥 국민 여론과 민심으로 인민재판만으로 충분히 정치 생명이 묻혀버리고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조국이라는 인간은 멀끔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좌파가 키우던 황태자였기 때문에 운동권 이미지가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키우던 황태자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버틸 수 있고 좌파도 집착하면서 살려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판 뉴스와 비겁한 또 수많은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 판사들을 보면은 정말 판사라는 인간들이 나쁘죠.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또 이렇게 국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판사의 상당수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한국이 법치국가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재판이 무슨 논리와 증거를 다툰다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법률 드라마들 이딴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좀 비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법정은 절대로 그러니까 논리와 증거를 다루지가 않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절대로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법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안이 대중적으로 얼마나 크게 분노하는 사건이냐에 따라서 철저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법부와 언론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사회 시스템 요소를 여전히 좌파들이 구석구석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측 변호인단이 말하는 징계위원회 회부,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 징계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주요 사유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유명했던 그 딸내미, 그 입시 비리 사건이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등에 관한 문제. 그리고 2번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3번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1번 그 의전원에 관련된 무슨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관한 거 말고는 다른 문제들은 법원에서 참 황당하게도 무죄 선고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극도로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사모펀드 문제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문제를 제가 길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시청자분들도 제가 키워드 몇 개만 짚어드리면은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코링크가 어쩌고 관급 공사를 저 인간들이 싸그리 수주하질 않나 대충 기억나시죠?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또 제대로 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공개도 안 된 사모펀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저쪽 일당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권과의 어떤 인맥이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수많은 관급 공사 수주가 그냥 우연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해당 품목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그 능력이 제공 가능한 다른 기업들, 관급 공사 한번 일감 따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대한민국의 다른 수많은 경쟁력 있는 노력하는 기업들은 뭐 바보라는 건가요? 인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 자, 반대로 조국 일가가 엮여있는 사모펀드만 무슨 경영의 신, 투자의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그럼 그냥 100% 우연이라고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안타깝게도 사모펀드 문제 등은 우리의 심경과는 별개로 무죄 선고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조국 측의 변호인단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쩌고, 그러니까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직 징계 절차도 중지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조국 측에서는 총장의 교수직 파면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더라도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소청이 안 되더라도 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끝까지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들이 시간을 끌면서 승부수를 진지하게 걸어볼 것인가? 바로 그게 언제냐면은 다가오는 총선 때까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조국은 뻔뻔스럽게도 정말로 총선에 기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대깨문들을 총동원하든 그리고 또 의문투성이의 선관위로부터 어차피 벼랑 끝에 걸린 정치 목숨이죠. 그 선거판에 약간 은밀한 손길을 지들이 일부 부정한 손길을 선거판에 대더라도 일단 국회의원 타이틀을 어거지로 걸치게 되면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가 두루뭉술하게 피해가면서 시간을 끌어버릴 수가 있고 자기 개인의 그 추한 잘못들을 마치 정치적인 탄압인 것처럼 물타기 해버릴 수 있는 등 이 피해가고 시간을 끌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인간은 국회의원을 걸려고 기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요약을 한번 들려드리자면 일단 앞으로 남은 총선까지도 반드시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돌아가는 판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 국가였다면 사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리 원칙이 살아있는 국가였다면 조국 같은 저런 함량 미달의 인간은 그냥 진작에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법치 국가도 아니고 원리 원칙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나라라는 거죠. 조국이 저질렀던 잘못과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도의 10분의 1만 정치 뉴스로 다른 사람들, 특히 우파 쪽 인사들이 논란이 됐더라면 그 사람들은 진작에 인생이 개박살 났을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쟤는 끝까지 버팁니다. 좌파가 키우고 있는 황태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비겁한 판사들과 사회 각계에서도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판사라는 인간들이 소신 있게 판결 내리고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끝까지 이 인간들이 책임지기는 싫어하고 리스크 짊어지기 싫어하면서 가운데에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죠. 총선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게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듯 세상은 아는 만큼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뭐 법과 논리, 증거가 중요할 거라고 학생들이나 공시생, 어린 친구들은 순진하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의가 판결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상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만큼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설명을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뉴스 기사 헤드라인 한두 개, 아, 조국이 드디어 파면되나 보다, 이것만 봤을 때보다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세상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그 저화질의 흑백 TV가 아니라 요즘 나오는 그런 풀칼라의 이런 막 85인치, 95인치 이런 대화면, 초고화질, 초고해상도의 고성능 TV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야 저화질 TV가 아니라 고성능 TV로 보인다라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TV의 화질과 해상도는 바로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화질을 올려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총선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의주시하면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